2011 다음 챌린저스 리그 시즌 13라운드 경기입니다. 여러분께 보내드릴 오늘의 경기는 포천시민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포천시민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의 경기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오늘 경기 이다술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의 복장이 좀 없어 보인다는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는 수트 벗고 넥타이 풀고 셔츠만 입은 채로 이렇게 여름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서울 오늘 경기 간단히 짚어주시죠. 챔피언끼리의 맞대결이죠. 서울 유나이티드는 초대 챔피언이고 포천시민구단 2009년 챔피언인데 조금은 포천시민구단의 우위가 점쳐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경기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가 대단히 관심이 좀 가는 오늘 경기인데요. 그만큼 양 팀 선수들 그리고 감독들의 각오가 좀 남다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서울 유나이티드 감독 코칭 스텝을 저희가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최현 선수의 인터뷰를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식 감독과 최현 선수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나눴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존재 자체로 이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포천시민구단 이수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뵙으니까 거의 한 3개월 반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천천히 해보죠. 이미 포천 현재까지의 업적만으로도 시즌 원래 좀 구상하셨던 게 한 3분의 2 정도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감독님 어떠세요?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추구하는 그 축구나 그 색깔이 아직 우리 팀 쪽에서 한 60% 정도? 아직 3분의 조금 안 됐어요. 예. 그 정도. 그 정도 지금 아직 조금 더 우리 조직력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감독님 저희 경기 전에 저랑 잠깐 얘기하셨을 때 그래도 수비 조직력만큼은 합격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네네네. 그 지금 저희 수비 포백 라인은 제가 볼 때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아마 3년 이상 호흡을 마친 팀 선수가 우리 팀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백 라인만큼은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가 든든하니까 앞에서 마음 놓고 휘저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서유와의 오늘 경기인데 사실 서유와 포천이 지난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오늘 선수들 좀 단단히 배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지금 뭐 서울 유나이트가 명문 팀이고 그 전통 있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오늘 경기가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 미드필드하고 포드 쪽에서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그 경기 전에 미팅 하시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 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포천에서 팬들이 좀 오실 것 같아요. 네네. 포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항상 하던 대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공격적인 모습, 그 모습을 저희가 지금 계속 추구하는 축구고 우리 포천 시민 축구단의 색깔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한 골 먹으면 2골 넣고 2골 먹으면 3골 넣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 공격적인 축구를 올 시즌 내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팬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포천의 재밌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감독님 여태 해오셨던 대로 꾸준하게 감독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천시민구단 이수식 감독 만나봤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최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경기 저희 방송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고향을 상대로. 아주 속 시원한 승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수단 분위기 좀 약간 어수선했을 텐데 분위기 반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되게 팀플레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좋은데 경고 누적 선수들이랑 부상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경기는 조금 그래도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연승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포천이에요. 준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포천이 홈에서 지금 패가 없다 그러는데 오늘 저희도 뭐 의외로 저희가 더 부담이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한번 소녀 팬들도 한번 울릴 수 있게 지금 선수들이 단합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녀 팬 2명 인터뷰하는 거 보셨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포천이고 다음 주는 또 서울 더비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춘천이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일정이 전반기 남은 일정이 오늘까지 조금 험난한 서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남은 일정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얘기 듣고 인터뷰 하실게요. 부상 선수들도 돌아오고
이게 새로 합류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이랑 다시 또 발 맞춘다면 아무리 힘든 경기여도 저희가 워낙 그래도 선수층이 기량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잘 준비해서 끝까지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유의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뒤에서 응원을 한번 해보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다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최한서 선수 만나봤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이곳은 포천 종합운동장입니다. 포천 시민구단이 오늘 공식적으로 홈경기를 치르는 종합운동장에서 홈경기를 치르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다른 곳으로 홈경기장으로 옮기게 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천시의 포천 시민구단에 대한 그리고 축구에 대한 어떤 투자 대단히 유명한데 선수계 보고 난 이후에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죠. 포천 시민구단 선수 11명의 선수 먼저 보고 포메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뭐 나올 선수들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신옥진 선수 조금 전에 그 팬께서 신옥진 오빠 화이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염석권 이승태, 오늘 이승태 발끝도 기대가 되고요. 역시 이우선 좀 기대가 되죠. 그렇죠. 이 골잡이죠. 11명의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준과 이우선 최전방에 있고 함석훈이 그 뒤를 받치고 있죠. 사실 뭐 공수, 뭐 허리, 골키퍼 어디를 둘러봐도 챌린저스 리그 최고팀입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여러 명의 선수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선수의 오늘 게임메이킹 능력도 기대를 해볼만 하겠고요. 오늘은 이계르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군요. 곽효준 선수도 보이고 있고 자하경 선수가 무릎 부상 때문에 못 나오지 않느냐라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자리를 조금 전에 보셨던 최현 선수가 잘 메꿔야겠고 어쨌든 서브 명단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강남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텝이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곳 포천에 오늘 장하경 선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은 이재명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서울 경기력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습니다. 양팀 팀 순위죠. 포천 1위, 뭐 서유가 8위를 달리고 있는데 포천 뭐 명실상부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질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 내셔널리그, 뭐 챌린저스 리그 이 세 개 리그 다 합쳐도 지금 무패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또 막강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팀 순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키포인트 한번 살펴드려야죠. 오늘 포천을 먼저 살펴봅니다. FA컵의 전설을 썼죠. 그렇죠. 이미 썼고 사실 수원 삼성의 경기에도 굉장히 잘하고 지면서 어쨌든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무 역시 무패의 팀답게 패가 없고요. 15득점을 올리면서 실점은 단 6점밖에 없어요. 최근 5경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최소 실점이고 팀 득점은 2위고 최고라는 명성에 걸맞은 올 시즌입니다. 자, 13라운드 오늘 경기죠. 그리고 14라운드 다음 주 저희가 아마 경주와의 경기 또 보내드리게 될 텐데 이수식 감독도 다음 주 경주와의 경기가 고비이지 않나 얘기를 해요. 경주도 다음 경기 포천과의 경기 잘 못 넘기면은 순위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목숨을 걸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포천도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역동적인 선수들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양팀 관계자 그리고 포천시 관계자 나와서 인사를 나누고 있군요. 서울 유나이티드 자신들의 장점을 좀 살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 유나이티드가 베스트 멤버가 모인다면 어떤 팀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멤버잖아요. 이 선수단 면면도 화려하고 벤치도 상당히 벤치 파워도 굉장히 강한 팀인데 오늘은 두 개 다 지금 떼고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선수 말을 빌리자면 잇몸으로 버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서유의 잇몸이 얼마나 강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수라 팀 분위기 지난 경기 승리로 완전히 분위기 반전이 됐다는 최현 선수의 얘기를 들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즌 원정 성적이 1승밖에 없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이 1승 2무 2패면 사실 좀 저조한 성적인데 오늘도 뭔가 다른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누가 포천을 찾았나라는 제목 속에는 사실 장하경과 김규태가 오늘 오느냐 마느냐에 가지고 조금 오늘 경기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김규태는 일단 빗셀고베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 1선, 2선, 3선 핵심 선수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오늘 찾은 선수들로 어쨌든 경기를 해야겠지만 조금은 시작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좀 열세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고양과의 경기에서 신들린 선방을 보여주면서 KFA 홈페이지 그리고 명예 기자들과 인터뷰를 나눴던 이현철 골키퍼의 오늘 활약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포천의 강한 공격력도 있지만 일단 수비력이 더 뛰어난 팀이라고 본다면 서울의 어떤 지금 득점이 리그 2위거든요. 서울의 강한 득점력이 좀 살아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입니다. 서울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골을 터뜨려야 오늘 경기 좀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 포천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어쨌든 오늘은 선제골을 좀 많이 빨리 터뜨리는 팀이 경기 좀 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식 감독의 FA컵 이후에 그 이수식 감독 그리고 포천 시민구단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제는 선수 개인도 이 상위 리그에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이 선수들이 또 이곳이 아니라 더 큰 경기장,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또 이수식 감독도 바라고 있고 포천 구단에서도 또 바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름값이 있는 유명한 선수를 데리고 오기보다는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를 입단 테스트를 통해서 뽑아서 상위 리그로 좀 진출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포천 시민구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태 선수죠? 올 시즌 끝나고 이제 전역을 한다고 하는데 포천 시민구단 포천시죠? 포천시 차원에서 이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천의 선수들에게 시 차원에서 또 구단 차원에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또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천은 미래가 더 밝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민구단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또 용인도 경제적인 이유로 해체가 됐고요. 포천은 상당히 그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서울 유나이티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가 정말 다양하고 광범위한 팬층을 보유한 구단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사실 챌린저스 리그 최고 인기 구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사실 가장 부천과 함께 인기로서는 가장 많은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초대 챔피언 이후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우승권과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올 시즌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시권엔 들어있지 못하는데 어쨌든 경기 하나하나 치러가면서 가능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유의 경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기 내용일지 한번 살펴드리죠. 서유가 선축으로 오늘 경기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서유가 경기장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포천은 전통적인 붉은색 유니폼 경기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 잡은 선수가 오태환인데 2009년 포천의 김동영 선수가 잠시 잘못 찼어요. 오태환 선수가 2009년 우승 당시에 MVP를 받았던 선수예요. 사실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오태환 선수도 챌린저스 리그에 있을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능력만큼은 더 뛰어난 선수인데 어쨌든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식 감독의 말을 인터뷰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특히 포백 라인, 골키퍼를 포함한 포백 라인, 이 수비 라인이 대단히 든든하다, 이수식 감독의 자랑거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A컵 수원삼성의 경기도 기대를 좀 해봤는데, 물론 뭐 격차는 조금 있었지만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최연선 선수의 발에 걸려서 이승태 선수가 넘어졌었습니다. 이승태 선수가 오늘 저녁 기념 경기라고 해도 되겠군요. 오늘 아마 저녁할 때 그 기분 남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승태 선수 발끝 좀 주목이 됩니다. 저녁한 날에 골 터뜨리면은 정말 뭐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는데. 네, 자, 서유도 역습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최연선 선수 몸이 좀 가벼워 보였거든요. 자, 앞쪽 짧게 들어갑니다만 일단 여의치 않았고 포천이 볼을 따냅니다. 전방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그러나 이승태의 발을 걸치는군요. 자, 그쪽에 들어가죠. 옵사이드 아닙니다. 깃발이 조금 뒤늦게 올라갔군요. 오늘 1부심이죠. 황광찬씨가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요. 2부심 민희농씨, 대기심에는 임길강씨, 그리고 오늘 경기를 총괄하는 주심은 윤종호씨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김율진, 이우선이 스위칭되는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일어났어요.
이우선도 사실은 조커로 주로 활용이 되는 선수였다가 최근 축구의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해요. 축구에 눈을 떴다고 하죠. 사실 축구 대기만성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FA컵 2라운드 맨 오브 더 라운드를 차지한 선수인데 그래서 또 이 자꾸 FA컵 얘기를 하는 거 그만큼 또 좀 아쉽기 때문이에요. 이우선 선수가 골문을 좀 열었으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자, 김일진을 향한 파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방송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저희 음성 외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아마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글쎄요, 그늘이 진 곳에는 모두 지금 관중들이 앉아 계십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구단에서 또 와서 카메라를 한 대 들고 와서 또 자체 중계를 또 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 여러모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어느 한 팀이 지게 된다면은 그 타격이 굉장할 수가 있어요. 신옥진이죠. 자, 왼발로 툭 찍어 차졌고요. 반대쪽 넘어갑니다. 자, 헤딩 왼쪽. 지금 야, 이게 살았어요. 걸리지 못했죠. 수비가 잘 등을 저어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유권이 다시 포천에게 넘어갔어요. 이번엔 좋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주는군요. 자, 올라와야죠. 볼 트래핑. 크로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심 팔에 맞았다는 판정이군요. 자, 앞선 장면에서 이 볼 컨트롤 할 때 핸드볼 반칙이 일어났다는 주심 판정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이준호였고요. 핸드볼 파울을 선언했던 윤종호 주심입니다. 이현철 골키퍼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기사가 났었어요. 인터뷰 기사 내용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던 선수였는데, 중앙에서 볼을 받았죠. 이승태가 발빠르기로 따지면 챌린저스 리그 내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자, 글쎄 오늘 서유 선수들도 정신무장을 제대로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기 초반이지만 이미 조금 경기장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라운드 자체도 뜨거워.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는 날씨거든요. 좋습니다. 치고 들어가죠. 상대 오른쪽 지역. 크로스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서서 수비가 잘 막아주고 있었죠. 신옥진 선수가 화면에 나왔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현철 골키퍼의 킥. 저희도 지난 9월 18일날 양주와의 2010 시즌이죠. 양주와의 경기 때 포천을 찾아오고 이제 오랜만에 찾아오는 포천 종합운동장인데 변한 것은 없습니다만 포천의 위상은 좀 달라져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군요. 이 팬들의 표정도 뭔가 좀 달라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 K리그 서포터즈들이나 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자신감이 상당히 차 있는 이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이수식 감독의 얼굴이 보이고 있고요. 서유의 벤치는 보시다시피 코칭 스텝은 보이지 않고 장하경 선수가 심각한 얼굴로 그라운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챌린저스 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렇죠. 어쨌든 장하경 선수 개인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벤치에서 보는 경기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반대편에 서유의 원정 팬들이 와 있군요. 좀처럼 좀 보기 힘든, 사실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원정 팬이라는 것을 좀 보기가 좀 힘든 리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깝다고 할 수도 없는 거리인데 뭐 10명이 채 안 되는 서유 팬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화면상은 5명,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7명 정도가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팔에 머플러 두른 분은 서유 홈 경기 때마다 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김일진이죠. 김일진이 한번 제치고 들어가는데 일단 볼은 확보했고 뒤쪽으로 내줬어요. 크로스가 넘어가기 전에 일단 뒤쪽으로 빠졌고 함석훈이 반대쪽 크게 열어줍니다만 최연서가 중앙에서 잘라냈다. 이명진. 다시 앞쪽. 자, 지금은 헤딩. 포천의 포천의 볼이네요. 볼이군요. 이승태가 왼발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파울까지 얻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스트 멤버가 모이지 못한 서유,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그리고 장주영이라든지 77번에
최연서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대단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동안 경기에 나왔던 멤버들은 제목 이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팀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신옥진의 왼발 헤딩. 수비가 일단 뒤쪽으로 걷어냈고 서유의 역습 속도를 한번 살펴보죠. 자, 옆줄 일단 먼저 나갔죠. 아하, 지금은 컨트롤이 좀 좋지 못했군요. 포천의 상대 지역 오른쪽 중간 부분에서 던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김율진이 글쎄요, 신장이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발밑도 대단히 화려한 경기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일준 선수도 사실은 챌린저스 리그급은 아니에요. 몇 선수들도 있고 뭐 장학현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챌린저스 리그에서 뛸 만한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아마 그렇소. 리그 전체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내년 시즌쯤 되면은 챌린저스 리그 팀들이 FA컵 32강에 올라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새 역사를 일단은 포천이 먼저 썼습니다. 첫 발을 내디는 것이 그리고 첫 단추를 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포천은 올 시즌 글쎄 절반의 성공은 거두지 않았는데 이수식 감독도 구상했던 것에 한 60%는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멋진 슈팅인데 서유의 26번이죠. 곽선호 선수가 팀의 첫 번째 슈팅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슈팅을 유효 슈팅으로 기록해 봅니다. 거리는 있었지만 어쨌든 해볼 만한 시도였습니다. 자, 일단 측면 김다론 포천시민구단의 그 선수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 전 소속 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측면 나갔습니다만 그대로 옆줄 나가지 않았죠. 지금은 서유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13번의 서보성 선수군요. 강원FC 말고는 전부 챌린저스 리그 출신 아니면 대학 출신이에요. 심지어 N리그 출신, 내셔널리그 출신도 하나, 2명, 3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는 않는 거죠. 그만큼 포천 자체에서 길러낸 주축 선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그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개념을 갖기가 쉽지 않은 리그인데 여러모로 참 모범적인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소년 리그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꾸 이렇게 포천의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선수 팬들은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포천이 챌린저스 리그 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모범을 보여주는 다른 팀들이 좀 본받고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그런 구단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서유도 우리나라 최초로 팬들이 투자해서 만든 팀이고 유소년 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질이나 양의 차이에서 포천이 조금 앞섰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K리그 팀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이 손색이 없는 유소년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갔습니다. 키를 넘어갔습니다만 이현철 골키퍼에게 안전하게 연결을 합니다. 글쎄요, 베스트 멤버끼리 맞붙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경기는 좀 기대가 여러모로 많이 되는 그런 경기. 경기력 자체는 포천이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결과까지 가져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서유에서 기대해볼 만한 선수는 저희가 좀 짚어드렸거든요. 오늘 포천에서 좀 기대해볼 만한 선수도 한번 짚어드리죠. 전역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뭐 이승태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11명 거의 모든 선수가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천시민구단의 경기력을 궁금해하는 축구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 선수 특히 투톱 그리고 뭐 함석훈 선수 그리고 이 수비의 핵심 뭐 오태현 선수 앞으로 더 상위 리그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중의 찬볼은 일단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포천과 그리고 지금 깃발이 올라갔군요. 자, 지금은 정말 작은 차이로 옵사이드 판정에 걸렸어요. 미리롱 2부심인데 작은 차이도
이부심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작은 차이도 작은 눈으로 정확하게 짚어낼 줄 아십니다. 이 김영중인데 지난 시즌까지는 타겟맨이었죠. 그렇습니다. 1선에 위치를 해 있다가 지금 김일진이 들어오면서 최우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오태환과 정말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넘기 힘든 벽이에요. 자, 지금 지금 이게 빠져 나가나요? 일단 다급하게 지금은- 매각 처리를 해낸데 코너킥이죠. 저 코너킥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준호 선수가 워낙 볼을 컨트롤 잘 해놨는데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오늘 날이 무척 밝습니다. 햇빛이 정말 쨍쨍 내리쬐고 있고 5시 경기입니다만 오늘 정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화면 구성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장신이 많아요. 포천시민구단. 멀리 의도적으로 높게 주죠. 이승태 안쪽. 그러나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댑니다. 지금은 위험한 플레이 김영중. 포천이 세 번째 반칙을 범했습니다. 좋습니다. 최연서 좀 움직임이 더 필요해요. 일단 옆쪽으로 장주영이죠. 지금 이승태 파울이 지적됐군요. 지금은 장주영이 등을 졌는데 밀었다는 판정 같아요. 자, 이 점이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의 왼발에서 골이 많이 나오거든요. 비록 뭐 장신은 포천이 더 많지만 헤딩은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짧게 주죠. 그러나 오태환이 머리를 먼저 갖다 댔고 일단 수비가 머리로 멀리 걷어냅니다. 뒤쪽에 받쳐주고 있는 김대호. 2대1 패스 시도하죠. 그러나 여의치 않으니까 중앙으로 바로 넘어오고요. 반대쪽 자. 크게 넘어갑니다. 최연서 쪽. 조금 짧았군요. 달려가는 선수는 자, 최연서예요. 패스 다시 한번 시도해봤지만 글쎄요, 이수식 감독이 자랑하는 포천의 포백 라인 웬만하면 구멍을 좀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 조금 이 다른 곳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긴 한데 자, 반대쪽 넘어가는데 지금은 글쎄요, 넘어갔으면 반대쪽에 있던 김일진 완전한 단독 찬스였거든요. 정말 좋은 수비를 해줬습니다. 남영훈 선수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던지기 좋습니다. 약간 뒤쪽이긴 합니다만 빈 공간 잘 봤고요. 포천이 다시 한번 중앙으로 측면. 지금 크로스가 김대호의 왼발에 걸렸군요.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3번 카메라인데요. 이수식 감독 말로는 오버 아니에요, 화이트? 쉴 새 없이 몰아붙이겠다. 한 골 먹으면 2골 도대체 넣겠다는 오버 각오로 쉴 새 없이 몰아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모습이죠. 저 일단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장을 좀 넓게 쓰면서 본인들이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측면 이승태. 자, 일단 서유는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모습은 현재까지 수비 성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크로스가 올라가면은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 2명이나 지금 중앙에 있는데 지금도 무리하지 않고 크로스가 갈 수 있는 길목만 차단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수비 쪽에서 요소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면 결국에 역습의 속도를 얼마만큼 올려가느냐, 서유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지키는 건 지키는 거고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은 결국 지키다가 지칠 수도 있거든요. 나올 땐 나와야 됩니다. 이우선이 왼쪽 잘 봤고요. 크로스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완전 뒤쪽 뒷공간이에요. 이승태 다시 한번 크로스. 자, 이게 살았어요. 쭉 넘어갔는데요. 저는 옵사이드인 줄 알았는데 옵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현철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야 되는 장면으로 봤는데 일단 이게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자, 지금 느린 장면 다시 한번 나오고 이승태가 욕심 안 냈거든요. 자, 의도적으로 좀 높게 붙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현철이 판단이 약간 늦었고 김일진 헤딩. 아마 김일진도 이렇게 프리 상태로 헤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떨어뜨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무도 안 붙으니까 슈팅으로 연결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좋은 찬스를 한번 놓쳤습니다.
장주영. 자, 위험한 패스할 필요 없죠. 자, 연결이 됐죠. 지금 포천 중앙 쪽에 김일진. 들어간 선수가 측면으로 나갔고요. 함석훈 바로 슈팅을 노려보는 것 같은데 이현철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이현철 골키퍼의 꿈이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예요. 그 정도 꿈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 정도로는 좀 어림이 없겠죠. 자, 지금은 뒤통수로 잘 처리를 했는데 지금 김영준과 조금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참 포천 짧은 패스 잘합니다. 지난 시즌 포천과 조금 달라진 모습이죠. 지난 시즌에 일단은 김영중 머리에 좀 붙여놓고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수식 감독 부임 이후로는 상당히 짧은 패스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 지금도 그렇죠. 탁월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빈 공간 패스미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승태 쪽을 잘 봤던 포천입니다. 어떤 안 그래도 조직적이었는데 조금 더 톱니바퀴에 좀 기름칠을 더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조직력을 갖추기 힘든 챌린저스 리그 환경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만큼 포천시민구단의 파워가 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재명이 3명, 4명, 5명째를 뚫어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만 5명째에 걸렸네요. 이우선 함석군이 조금 자신적으로 올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유의 역습. 지금 공간 쪽으로 띄워주는데 역시 공간 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지금은 서유의 던지기죠. 포천의 던지기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봤군요. 주심이 일단은 자 포천시민구단의 던지기로 선언을 했어요. 김일준의 헤딩, 이재명의 짧게. 그러나 이우선이 도움 수비를 내려오면서 볼을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앞쪽. 서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팀 슈팅 숫자를 하나씩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포천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떨쳐버리기 힘든 어떤 인상이고요. 하지만 서유가 버텨내고 있는 힘 또한 대단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경기력 자체는 앞서고 있는데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유가 잘 버티고 있는데 이 포천은 많이 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본인들 진영에서는 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측면 빠져 들어가죠. 이준호. 오늘 이준호가 왼쪽 활약이 좋습니다. 툭 맞추면서 코너킥을 연결하죠. 포천이 두 번째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오늘 이 임민규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면서 남영훈이 지금 원래 측면 수비수인데 지금 중앙으로 들어왔는데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거든요. 커버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서포터즈들의 응원이 들리는군요. 자, 넘어갑니다. 크로스 살았어요. 오른발. 다시 자, 이우선. 이게 나갑니다. 자, 이현철 골키퍼 그 과정에서 조금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포천에 두 번의 슈팅이 있었고 일단 수비수들에게 맞기는 했습니다만 서유가 큰 위기를 넘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함석훈이죠.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길게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걸렸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현철의 왼반이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좀 걱정인데요. 다시 한번 이우선의 슈팅까지. 이현철이 부상 일단은 일어났네요. 신옥진 좀 짧죠.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순식간에 포천의 코너킥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이현철 골키퍼도 단신에 속하고 수비수들도 사실 키 큰 선수들이 없거든요. 이 세트피스 상황은 서유가 상당히 위험한 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현철 골키퍼 앞에는 이승태가 계속해서 파울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해를 하고 있고요. 반대쪽 길게 가죠. 헤딩! 자, 이게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이현철 골키퍼의 손을 넘어갔어요. 지금도 사실은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골키퍼는 본인이 골문 비우고 나왔으면 어쨌든 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실점 위기였습니다. 조성원의 헤딩.
그라운드 맞은편에는 조성환을 응원하고 있는 현수막이 또 걸려 있거든요. 서유의 압박이 홈에서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포천 선수들을 좀 쉽게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효과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 선수들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을 제외하고는 오늘 지금 풀타임을 뛰어야 되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도 본인들이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날씨가 말씀드렸다시피 30도가 넘어가는 육박하는 그런 날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유의 선수들은 조금 더 조심해서 체력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세이브한다 그럴까요? 체력을 좀 아껴가면서 경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포천의 벤치가 좀 꽉꽉 차 있는 것과는 비교가 돼요. 챌린저스 리그에서만 또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해냈어요. 그러나 일단 수비가 도와주면서 자, 지금 빠졌습니다. 걸리나요? 김영중. 지금은 다리 길이를 덕을 좀 봤어요. 김영중이 글쎄요 본인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서유에게 큰 위기를 한번 내줄 뻔했는데 서유는 좀 아쉬운데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오늘 경기를 크게 좌우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김동현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좀 처리를 해줍니다. 김동현 골키퍼도 2009년 우승 당시에 챌린저스 리그 골키퍼상을 받았던 챌린저스 리그 가장 방어력에 뛰어난 골키퍼 중에 한 명입니다. 최현수 선수가 부딪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포천은 명단에 저희가 확보된 명단에는 2명의 골키퍼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전으로 나와 있는 김동영도 그렇고요. 김유관 골키퍼도 사실은 어디 가서 내놔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골키퍼거든요. 문득 든 생각인데 아산에 좀 빌려줬으면 하는 기분도 드는데 저도 지금 그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산도 지금 상당히 무섭거든요. 무섭죠. 오늘 아마 후반기는 정말 이 춘추 전국시대 못지않은 이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천의 무패 행진이 더욱더 좀 주목이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왼쪽 측면. 자, 지금은 김대호가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일단 뒤쪽 올라와야죠. 함석필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현철 골키퍼. 이게 걸렸어요. 이승태 다시 한번 슬쩍 내주고 조성환이 다시 한번 이승태에게 왼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없네요. 일단 측면으로 나갑니다. 김다론의 크로스. 일단 뒤쪽 흘렀고요. 그대로 슈팅! 지금도 남영훈이 잘 커버를 해줬습니다. 노련미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중앙에서 조성환 가운데로 침투 패스를 넣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조성환. 그러나 서유가 볼을 따냅니다. 최연서. 양팀 선수들 정말 촘촘히 서 있네요. 이 서유도 상당히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렇게 팽팽하게 갈지는 선제골이 터져봐야 알겠습니다. 사실 선제골이 터지기까지 이런 팽팽한 흐름에서 실수 하나 놓치지 않은 팀이 사실 가져갈 확률이 자, 높거든요. 이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일단 뒤쪽 오태환. 다시 한번 뒤쪽. 이번엔 중앙. 포천이 계속 몰아붙이다가 살짝 또 경기 템포를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탁 찍어 차줍니다만 이번에도 이현철 골키퍼가 처리를 해줍니다. 이현철 골키퍼의 방어력도 사실은 어디 가서 뒤지는 방어력은 아니거든요. 사실 용인에 있다가 일본 건너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렇죠. 큰 키는 아닌데 지난 경기 때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 공중볼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서유 골문을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수입니다. 궁금타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난 여태까지의 궁금했던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모아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천 신구단 FA컵 성적 다 아시다시피 1, 2라운드 대학의 전통의 강호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꺾고 올라갔죠. 사실 유리그 팀들은 대학 팀들은 FA컵 나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최소가 유리그 4강인데 그 팀들을 두 팀이나 꺾고 32강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2강에서 수원삼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을 만났는데 화면에서 보신 대로 1대3으로 패하면서 지금은 최현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군요. 넘어져 있는 선수가 이준호 선수인데 일단은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선수의 항의는 먼저 좀 채웠다는 얘기예요. 공을 이 최연서가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이준호가 앞으로 왔다는 항인데 일단은 최연서가 좀 무리하게 도전을 한 장면이 됐습니다. 자, 정작 파울을 지적당한 최현수 선수가 오히려 팀 선배들을 좀 다독여서 돌려보내는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군요. 남영훈과 그리고 이재명이었죠. 두 명의 팀 최고참급 선수들이 항의를 잠시 좀 해봤습니다. 자, 신옥진의 왼발 의도적으로 좀 길게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보이고요. 기습적으로 슈팅도 때려볼 수가 있는 선수인데 좋은 왼발 좀 지켜보겠습니다. 신옥진의 왼발 이번에도 길게 가죠. 반대쪽 좀 길었는데 헤딩 안쪽. 그러나 깃발이 올라가면서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 경기 중단이 된 상황에서 골이 들어가서 사실 골키퍼로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는데 서윤은 지금 템포를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포천시민구단에게 계속 내주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리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맞다가 지쳐서 낙다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김일진이 적절로 좀 대시를 해보는군요. 이재명이 작은 선수입니다만 188cm의 김일진 선수 앞에서 절대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 주눅 들어서도 안 되죠, 축구 선수는. 저 사실 나이 차이도 상당히 좀 나는 두 선수인데 8살 차예요. 제자뻘이거든요. 이게 김영중 선수는 공격수는 모험을 해도 되지만 수비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수비수이기 때문에 공격수였던 그때 그 시절의 습성은 좀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영중은 충분히 좋은 수비수예요. 그렇죠. 자, 이번엔 측면으로 나갑니다. 김달원 가운데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만 역시 크로스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서유입니다. 이 조광래 감독이 이 클럽에 있으면서 선수들 윙백이나 수비수로 보직 변경시켜서 히트 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정수 선수도 그렇고 최태욱 선수도 물론 뭐 사이드백은 아니지만 측면으로 빼서 성공을 시켰고 김영중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달리 포지션. 좋아요. 지금 잘 빠져 들어가는데요. 서유 일단 한번 접었고 중앙에 들어가는 두 명의 선수 템포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측면으로 내주죠. 장주영 짧게 갑니다. 이 패스가 조금 높아 보이는데 일단 최연서에게는 안전하게 연결이 됐고요. 오태환이 안 걷어내는 척하다가 발을 쭉 내면서 최연 선수의 몸에 공이 맞고 골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골킥이죠. 수비수는 뭐 뺏지 않아도 지연만 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비수도 도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오태환이 타이밍을 정확히 잘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영중이 차는 척하다가 김동현 골키퍼에게 이어받았고요. 더 건너라. 이정 선수 얘기도 아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김영수 선수도 있습니다만 공격수 출신의 수비수가 분명히 좀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공격수가 어떻게 해야 짜증이 나는지 그리고 또 공격수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부분도 좀 잘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국가대표 수비라인 중에 이정수, 차두리 두 선수가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전향한 선수들이에요. 상당히 어떤 도박이 될 수도 있지만 복권이 될 수도 있는 이 포지션 변경입니다. 손창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대로 김동현 골키퍼가 골라인 아웃이 되게 놔두는군요. 뭐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눈에 보기에는 복권이 된 선수들의 눈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 사실 뭐 정조국 선수도 조광래 감독이 풀백으로 기용을 했다가 한 경기 만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안 되면 다시 제 포지션에서 뛰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도자는 어떤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서 더 잘 클지 예상하고 기용하는 것도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광 선수가 이어받으러 갔다가 본인이 직접 처리하겠다면 김영중 선수죠. 죄송합니다. 직접 골킥을 차는 모습을 봤는데요. 요즘은 보통 골키퍼가 골킥을 거의 직접 처리를 하죠. 한 초등학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골키퍼가 직접 처리를 하는데 자 이우선이에요. 왼쪽에도 이우선.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은 나갔습니다. 업사이드 아니에요. 수비 받고 꺾이면서 5번째 코너킥입니다. 지금도 일단 볼이 빠졌으면 부심을 볼 게 아니라 일단 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런 장면은 조금 아쉽죠. 오늘 왼쪽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준호. 자, 지금도 이우선이 사실 때릴 수 있는 위치였고 또 좋은 포지션, 좋아하는 왼발에 또 걸릴 수 있었거든요. 욕심내지 않고 또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석훈 이번에도 붙여줘요. 자, 주심 휘슬. 공격자 반칙을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울로서 포천이 서울보다 파울의 한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현철 골키퍼. 이현철 골키퍼도 물론 서유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만 아직까지 몸은 조금 더 만들어야겠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본인도 살을 좀 더 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챌린저스 리그 휴식기 지나면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렇고 각 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렇고요. 같은 편 선수들이 엉켰어요. 기다리면 안 되죠. 반대쪽 김일진이 뛰고 김일진의 있습니다. 싸움을 붙여줍니다. 연결이 됐죠. 됐어요. 김일진 한번 접어놨고 다시 한번 본인이 오른발 김일진 나갑니다. 김일진 지금은 이 김일진을 향하는 이승태였나요? 패스가 기가 막혔는데 좋은 찬스를 놓쳤습니다. 이승태가 저녁 선물을 김일진에게 넘겨줬는데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슈팅 장면이죠. 사실 여기서 이준호에게 내줬어도 좋았거든요. 본인이 좀 욕심을 내봤어요. 이 사실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 공간을 노렸는데 조금 빗나갔습니다. 이현철 골키퍼가 한번 시컵할 뻔했습니다. 좀 부상이 좀 커 보이는데 지금 글쎄요 추상철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양팀 선수들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선수는 좀 물을 마시고 있고요. 이건호로 교체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제가 늘 선수들과 인터뷰 마칠 때는 좀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 보여달라고 좀 부탁을 꼭 드리는데 지금 30한 6분 정도 됐죠? 자, 이 장면인데 지금 일단 볼을 처리해 놓고 좀 뒤늦게 좀 고통이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과격한 상황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부상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킥을 발 바깥쪽으로 내놓고 발을 디디니까 누적됐던 충격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크게 넘어졌는데 그러나 일단 반칙을 했던 서유 25번이죠. 남영훈 선수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넘어졌던 이준호 선수인가요? 남영훈에게도 구두 경고를 일단 줬고
함석훈이군요. 신옥진이 오버래핑을 나왔죠. 나와서 돌아가는 상황에서 남영훈이 한 발 늦었습니다. 신옥진 선수가 넘어지면서 일단 신옥진 선수도 일어났고요. 남영훈 선수도 일단 구두로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자, 21명의 선수가 일단 소유 진영으로 다 넘어와 있어요. 함석훈입니다. 오른발이죠. 넘어갑니다. 이현철 골키퍼 펀칭. 자, 지금 이현철의 판단이 좋았어요. 자, 이재명 태클 잘 피했고 그러나 반칙이 선언됐죠. 추정현이죠. 추상철이죠. 추상철이 빠지고 37번 이관호 선수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을 향한 포천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이관호 선수가 들어갔고 일단 벤치를 지키고 있는 장하경 선수의 머리는 좀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해야죠. 김다론, 자 일단 외곽으로 처리해놓고 수비 라인을 정비를 하는군요. 6시 때가 가까워 오면서 이제 해가 좀 많이 넘어갔고요. 이제는 약간씩, 아주 약간씩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번 추상철 선수가 나오고 37번 이관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장주영 시작적 일단 주현서가 내줬고 장주영이 강하게 한번 붙여보려고 했습니다만 함석훈이 와서 또 방해를 해줬어요. 자, 잘 넘어왔어요. 일단 반대쪽 넘어갔고 이결에 지금도 서위 압박 좋죠. 김영준 앞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추상철 선수가 상대 선수의 경합 과정에서 좀 넘어지게 됐고 서유의 벤치가 더 텅 비어 보이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관호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죠. 서유의 37번 이관호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제는 서유 벤치가 거의 이제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뭐 다쳐서도 안 되고 지쳐서도 안 되는 서유의 입장입니다. 뭐 교체 선수가 3명이 등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연정 남은 선수가 이제 지연정과 장하경 2명의 선수거든요. 장하경 선수는 좀 현실적으로 좀 뛰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입니다만 지금 뭐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를 안 하고 온 것으로 보이고 무릎에도 지금 테이핑인가요? 뭐 붕대를 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하경 선수는 못 볼 것 같고 지현정 선수 한 명밖에 교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영중의 킥 일단 헤딩 안쪽으로 돌려줬고 서유가 글쎄요 수비를 지금까지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만 자기 선수들끼리 좀 엉키는 모습이 종종 보이거든요. 지금도 이런 기본적인 패싱에서 실수가 나오면은 본인들이 사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체력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함석훈 이번엔 이재명과 함석훈의 중앙에서의 중원 맞대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좋습니다. 연결이 됐죠. 이거는 이우선. 한번 연결을 해봐야죠. 이우선이 좋습니다. 한번 왼발 이거는 너무 좀 끄는데요. 일단 서유의 수비 라인은 6명까지 정비가 됐고요. 자, 벗겨졌어요. 이우선의 헤딩! 를 넘어갑니다. 사실 이우선이 그 전에 해결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본인 마음먹은 볼이 컨트롤이 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벗겨내고 반대쪽 이준호에게 연결이 됐는데 헤딩이 좀 뜨고 말았습니다. 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밥상까지 다 차려줬는데 못 먹었어요. 지금 완벽하게 벗겨놓고 또 완벽하게 보고 잘 올려줬는데 또 완벽하게 보고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머리 좀 위쪽에 맞은 것 같아요. 이우선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 파울이라도 좀 하고 싶었던 장주영 선수의 몸짓이 좀 보였는데 지금은 영중아 김대호 선수거든요. 좀 크게 넘어졌는데 김일진 웃으면서 일어나는군요. 양 선수들 일단은
쉽게 화해를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김율진은 키도 크지만 덩치도 정말 커요. 이 수비수들이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유의 99번이죠. 김대호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뭐 남영훈 선수의 파울도 그렇고요. 일단 넘어가죠. 사이딩! 선취골입니다. 포천! 전반전 끝나기 전에 첫 골을 터뜨립니다. 신옥진! 이번에는 왼발이 아닌 본인의 머리로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 하프타임 때 신옥진 선수를 응원하는 포천의 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 기운을 받았는지 신옥진 선수가 먼저 팀의 선제골 전반전 마치기 전에 터뜨려냅니다. 이현철 골키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이현철 골키퍼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문전으로 감아 들어오는 볼은 다 함석군이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도 잘 올려줬고 신옥진이 머리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뭐 완벽하게 걸렸고 저건 뭐 이현철 골키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장면이죠. 지금은 최현서가 잘 먹긴 했죠. 좋습니다. 연결이 다시 되었죠. 한번 가야죠. 좋습니다. 이게 옵사이드 올라갔군요. 이 최현서 정말 아쉬울 수가 있는데 아주 단호하게 옵사이드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42분 신옥진 선수의 첫 골로 포천 1대0 앞서가고 있고요. 이번에 김다런이 깊숙한 것, 그러나 소창훈이 좋은 태클로 일단 공격을 한번 저지시킵니다.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이 경기장에 좀 활성화가 되려면 여성 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포천 종합운동장 여성 팬 많습니다. 대부분의 응원하는 목소리가 다 여자분들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뭐 대구의 서포터즈 예그리나도 있고. 자, 이번에도 넘어가죠. 좋습니다. 반대쪽. 그러나 이번에는 장주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로 중앙으로 접죠. 일단 뒤쪽 다시 한번 중앙 함석훈이 측면 김다론 반대쪽에 두 명이 있어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김일진! 이거는 김일진이 다시 한번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군요. 헤딩골을 기록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좋은 장면을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 서유가 한 골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전반전에 좋았던 경기 내용에 비해서 한 골 실점은 좀 아쉬운 감은 분명히 좀 있어요. 셋피스는 사실 본인들이 좀 열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도 자 이번에도 이준호죠. 올라와야죠. 됐습니다. 이우선! 그래 좀 깊었군요. 이번엔 이우선이 발이 높았다는 주심의 판정. 사실 실점 장면도 김대호가 사실 쓸데없는 파울로 경고까지 받고 또 세트피스까지 내줬는데 서유는 본인들 진영에서 차라리 인플레이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세트피스는 최대한으로 안 주는 것이 낫겠고 포천은 또 그 부분을 잘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북과 옆에는 우리 전통 농악기구죠. 각종 북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반전 포천 시민구단이 1대0으로 서유를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포천은 포천다운 모습을 전반전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서유는 서유다운 모습을 보이기에는 오늘 좀 멤버가 다 오지는 못했죠. 비교적 잘 버텼는데 결국에는 포천이 잘할 수 있게 본인들이 멍석을 깔아준 셈이 되면서 일단은 한 골을 내주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 서유의 팬들이 이부심에게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최연서 선수의 그 옵사이드 장면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동일선상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어쨌든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심은 제2부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본인들이 후반전에 방금 장면처럼 좋은 장면 만들 수 있을 때는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포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물론 전반전 마치고 이제 하프타임 뒤에 저희가 숫자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슈팅 숫자 자체가 워낙 월등해요. 일단 뭐
이우선을 제외하고는 걸리면 때렸거든요. 그렇죠. 이우선은 대신 좀 서유 수비들을 좀 이렇게 뒤로 물을 수 있게 몰고 다니는 그렇죠. 그런 역할도 좀 해줬고요. 그렇게 좀 잘 만들어줬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포천이 잘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도 몇 번 만들었고 전반전은 일단 경기력에 비해서 골도 한 골을 가져갔고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포천에게 유일하게 흘러간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서유로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돼요. 하지만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반전 재밌었던 경기 내용 함께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전반전 경기 분석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포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좀 특별한 분 만나보죠. 두 분 보이시죠? 각자 소개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사는 몇 살 누구십니까? 포천에 사는 17살 김진영이요. 김진영 씨, 또 홍사경이요. 친구세요? 네. 두 분 다 17살? 네. 포천 운동장 매주 오세요? 네. 네. 왜 오세요? 선수 보라고요. 선수들 보러 오는 거예요? 네. 요번에 포천 FA컵 나가서 대박 친 거 알죠? 네. 기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한 분씩 좀 자세하게. 짜릿했어요. 짜릿했어요. 황홀했어요. 짜릿하고 황홀하고 포천 선수들 좋겠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라고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응원하는 선수 있으면 그 선수를 위해서 응원 메시지 한번 던져주시죠. 신옥진 오빠 잘하세요. 신옥진 오빠 잘하세요. 자, 오주장님 화이팅! 오주장님 화이팅! 뒤에 선수들 아마 제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아마 방송 통해서 선수들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 시민구단 그리고 포천 시민들에게 경기장 좀 많이 와주세요. 즐겁게 경기해주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두 달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포천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경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선크림 때문에 얼굴 안 타요. 가리지 마세요. 이하 동문이랍니다. 두 명의 아리따운 물음표 찍어주시고요. 예. 만나봤습니다. 좋은 경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별로 떨떠름한 표정이에요. 예. 제가 아리따운 물음표는 농담이고요. 정말 예쁜 두 분이 오셔갖고 오늘 아마 포천 선수들을 응원해 주니까 포천 선수들 더욱더 힘을 내서 경기 오늘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포천 시민구단 서포터즈 2명 만나봤습니다.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분들이죠. 원정팬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직접 들어보죠.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경기도 시흥시 사는 김준경입니다. 김준경님? 네. 맞으세요? 제가 맞게 불렀습니까? 경기도 시흥이시면 사실 그 서유 팬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서유 팬이 되셨어요? 저는 축구 좀 열정이 있어갖고 원래부터 이제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한 2007년부터 가입하고 거기서 열정으로 이제 활동도 하고 또 원정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난주에 저희가 서유 경기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때도 제가 뵌 것 같은데 예.
매번 이렇게 홈 그리고 원정 경기 계속 찾아오시는 서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옛날 2007년 때는 서포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많이 와서 우리 서울 유나이티드 열정으로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원정은 좀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원정을 이렇게 오시게 됐군요. 아, 예. 그렇게 응원을 실어주고 싶은, 힘을 실어주고 싶은 서울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유로나 이로나 치지 말고 계속 끝까지 90분간 쉬지 않고 계속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만 뛰어준다면 팬의 마음으로서는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다치지 말아야겠죠. 오늘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서울의 승리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원정 팬 한번 만나봤습니다. I wish I had